안녕하세요. 꿈의TV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치르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와, 하지만 이제 뭐가 남아있다? 면접이 남아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면접 이렇게만 말아. 경희대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의대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경희대 의대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모두 이 영상만 집중. 이것만 보면 다 합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결과 책임질 수 있는 거 맞아? 책임은 못 지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저희 면접 꿀팁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자, 그러면 먼저 올해 면접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조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고 면접 꿀팁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면접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기존에는 대면 면접만 했던 학교들도 현장에서 녹화를 하거나 현장에서 교수님과 줌으로 면접을 하는 등등의 다양한 비대면 면접 방식이 생겨났어요. 올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면 면접을,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 녹화 면접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줌으로 교수님과 진행하는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자신이 지원한 학교의 모집 요강 혹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확인하고 본인의 면접 날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잘 숙지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면접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면 면접 기준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경희대 의예과 면접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경희대 의예과는 재시문 면접인 MMI 면접과 그리고 인성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서 면접을 진행을 해요.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엔 주어진 재시문에 맞는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가를 탐구하는 면접이고, 그리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에서 시행하는 생기부 면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는 생기부를 포함해서 생기부, 자소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인성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출제되니 이 점 잊지 않고 꼭 세심하게 준비해가야 해요. 그리고 이 경희대 의예과뿐만 아니라 한의예과, 치의예과도 모두 같은 양식으로 진행되니까 경희대 의치안에 지원한 학생들이라면까지 시청해주세요.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학원을 잘 이용하진 않죠. 네, 특히 이제 의예과처럼 재시문 면접이 아니라 일반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는 대부분 혼자 준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을 이용해서 준비한 경우 따로, 그리고 혼자서 준비한 경우 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일단 학원에서 예상 질문을 먼저 다 뽑아줘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자기가 스스로 좀 더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 환경에서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학원에서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지만 학원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해보자면은, 이렇게 예상 질문을 뽑아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 분명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면접에서 자기 자료를 제일 잘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3년 동안 쌓아왔던 활동을 하는 거고, 또한 재신문 면접에 대해서 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면접 현장에서는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 정도는 학원의 큰 장점일 수 있지만, 너무 학원에 의존한다거나 뭐 학원에 돈을 쓰고 학원에 다니면 모든 게 다 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학원에 다니더라도 그 도움을 받아서 나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혼자 준비를 하더라도 저는 전혀 면접 준비에는 크게 불리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혼자 준비한 유선이는 어땠어? 제가 바로 이 두 크리분들과는 다르게 혼자 면접을 준비한 유형이었어요. 저는 이제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중에 그 MMI 기출문제집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참고해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교의 의예과는 어떠한 유형의 문제를 지금까지 내왔는가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의학적인 딜레마 문제를 다룬 유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내가 어떠한 입장을 끝까지 주장을 할 것인가를 미리 좀 정해놓고
계속 준비를 한 편이었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제 생기부나 자소서의 모든 내용을 계속 읽고 숙지하면서 그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을 정도로 숙지를 세심하게 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에 대한 과정이나 아니면 그 활동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기저가 되는 이론 지식들까지 최대한 준비를 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하나 세워두고 자기가 면접 연습하는 걸 계속 촬영을 하면서 영상으로 스스로 피드백을 해도 내가 몰랐던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눈빛 처리, 시선 처리 이런 부분을 잘 피드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 캠프를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찾아보고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NMI 문제를 연습을 할 때 경희대학교도 물론 기출문제를 올려주고 있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들 기출문제를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최근 의료 이슈 아니면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이슈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면접 환경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너네 처음 면접 고사장 들어갔을 때 분위기 어땠어? 나는 사실 들어가자마자 친구를 찾아서 친구랑 같이 그냥 몇 마디 얘기하다가 상대적으로 승부원이 앞쪽인 편이어서 금방 보고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보통 친구랑 같이 면접을 보는 상황이 흔치가 않잖아. 그렇긴 하지. 맞아. 나도 혼자 갔거든. 그래갖고 나는 아는 사람 없이 딱 면접 보러 이제 번호 불리고 그 면접 보는 방이 있잖아. 거기에 딱 갔는데 복도가 되게 어둡고 맞아. 복도가 되게 어둡고 면접 보는 청원관 건물이 조금 오래된 건물이야. 그치. 분위기가 되게 무서워.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그 의자가 3개씩 벽쪽에 딱 붙어있고 앞에 그 면접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서 계시고 굉장히 정수를 해야 되잖아, 무대에서. 맞지. 그래서 막 그 면접 보는 방 안에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렸어. 맞아. 솔직히 무슨 문제인지 대강 알 것 같았어. 막 코로나 어쩌고 얘기하면 나왔겠구나. 그리고 되게 우리는 또 작년에 겨울에 봤어가지고 12월 말쯤에 되게 추워서 막 준비지 종이 들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리고 면접 때도 그냥 막 옷차림 걱정하는 수험생분들 많으시는데 그냥 따뜻하게 입고 가고 면접 보는 방 바로 앞에서 패딩 벗고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따뜻하고 잘 챙겨 입고 가기.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절대 교복 입고 맞아. 맞지. 이거 중요해.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을 절대 입으면 안 되고 적당히 단정하고 학생다운 옷을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딱 면접할 때 이 복장으로 입고 갔어요. 오늘 딱 면접 촬영한다고 이 컨셉으로 입고 왔대. 자, 그래서 제 시분 면접도 한번 넘어가볼까? 그래? 응. 사실 학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불리는 게 재시문 면접인데 다른 대학들에서도 굉장히 재시문 면접의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경희대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 꿀팁을 받으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일단 재시문 면접 방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재시문을 한 10분 정도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문제를 보면은 중간 정도 길이 되는 지문이랑 또 그에 따른 질문이 2개 정도가 같이 나오고 그 옆에 또 좀 긴 지문이 나와서 거기서는 한 의학적 딜레마 내용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던 그 짧은 문제는 이제 백신의 원리랑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명해라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거는 의학적인 지식과 자기의 통찰력 그런 거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명과학 문제를 알고 있는지 검사하는 문제였고 백신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같은 거는 의료 이슈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면접자가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꼬리 질문도 나오는데 성우가 꼬리 질문을 좀 많이 받았지. 사실 나도 정확하게 그 꼬리 질문 몇 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내가 대답을 못했어.
뭐였냐면 이제 백신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예시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런 백신 종류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교수님이 굉장히 예리하시게 그러면 아까 앞서 답변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얘기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야. 그래서 답을 못했지.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꼬리 질문을 주시더라고. 질병에 관련된 다른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잘 답변을 했어. 뭐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못했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고 혹은 막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면 되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꼬리 질문을 임하면 될 것 같아.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었던 그 의학적 딜레마 질문은 가정이 되게 불화한 가정이었고 자식과 아버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많이 크게 아프셔서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자식들이 끝까지 케어를 하는 게 좋을지 이 아버지의 상태에 의학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1번 질문보다도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 의학적 딜레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약간 이 질문에서 우리한테 꼬리 질문으로 멘탈을 약간 흔드는 걸 즐겨 하셨던 것 같아. 지금 맞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되게 그 가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되게 캐물었어요. 막 이러이러한 가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나름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잘 답변을 했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딜레마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꼬리 질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잠시 생각할 시간이 달라고 한 다음에 10초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의학적 딜레마를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채점표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답변과 그 답변에 해당하는 꼬리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배점이 매겨져 있어. 그 답을 한 사람이 어떠하게 논지를 전개하고 꼬리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서 배점이 결정이 된다고 실제 배점표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 의학적 딜레마에 관한 문제는 뭘 골라야 되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되고 면접 준비 시간에 일단 자기 입장을 빠르게 정하고 그 입장을 정했으면 무조건 그걸로 많은 근거를 준비해 놓는 게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거나 혹은 자기 논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그리고 팁을 하나 주자면 이 주장을 자기가 정할 때 완전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양보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지 꼬리 질문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답할 수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A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B의 이러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B도 이해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게 내 논지가 A라는 건 확실하게 하고 있되 이쪽의 이러한 측면과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내 논지를 전개를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사고가 넓은 학생이구나. 약간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라는 거를 어필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반박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쉽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준비했을 때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사실 우리 MMI 기출이 거의 비슷한 문제를 돌리는 경우도 많잖아. 자주 나왔던 유형이 약간 신약 투여 관련된 문제가 있었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무조건 도전형 의사를 택하겠다 혹은 안정형 의사를 택하겠다 이거를 자신의 생각을 좀 미리 정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내가 이제 의학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희대학교가 2020학년도 입시까지 주로 냈던 독특한 MMI 문항은 사실 의학적인 지식과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를 냈었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염증성 질환인지 아니면 감염성 질환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이터들과 지문을 쭉 주고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답이 있지. 맞아. 답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그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사실 답이 틀리면 빵점짜리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지를 어떻게 전개를 하던 어쨌건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근거일 거고 그런 경우에 사실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누가 봐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딜레마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논지를 빨리 펼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좀 답을 요구하거나 정확한 정답이 있을 것 같은 문항이라면 뭐 명석한 여러분들의 두뇌를 이용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재시문 면접을 잘 끝냈다면 또 인성 면접이 남아있죠, 경희대 의학계열은. 그래서 인성 면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성 면접 보는 방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그때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봤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고 거기에 교수님 한 3분 정도셨나? 3분이 되게 옹기종기 뿌띠하게 이렇게 화면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답하는 화면이 제일 크게 한 이 정도로 나오는데 교수님들께서 처음에는 되게 긴장 풀어주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뭐 어디서 왔냐, 학교는 봐봤냐, 지금 어떻냐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끝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성 질문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시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단점을 극복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또 있고 좀 더 가벼운 질문으로는 고등학교 때 가장 보람찼던 순간을 이야기해보세요. 아니면 뭐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얘기해보세요. 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약간 저는 좀 대답하기 힘들었는데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좀 나왔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너무 당황한 티를 내지 말고 또 긴장한 티가 나는 교수님께서 또 심호흡하면서 대답을 맞아요. 해라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하는데 그냥 뭐 이걸 내가 내 전공과 꼭 연결을 시켜야겠다 나의 우수한 인재성을 여기서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내가 교수님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괜히 막 그 지어내고 어떻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들 평소에 친구들이랑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뭐 장점이 어떻다, 단점이 어떻다, 아니면 뭐 기뻤던 순간 얘기할 때도 저는 뭐 얘기했었냐면 그냥 고등학교 때 장학금 타서 할아버지께 모자 사드린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도했던 건 아니고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냥 뭐하지 하다가 다들 이렇게 면접 나와서 이 얘기 했을 때는 엥? 약간 갸우뚱하긴 했는데 다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생각나는 거 꾸밈없이 뭐 사실 크게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는 아니거든요. 만약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그냥 모자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은 걸로 그냥 뭐 간단한 모자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살짝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손만 봐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뭐 굳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얘기 친구랑 얘기한다 생각하고 교수님이 아니고 맞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의학계열의 재시문 인성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수능도 끝나고 다들 많이 지쳐있을 시기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좀 소홀해져서 놀 수도 있고 한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면접이잖아요. 면접만 잘 마무리하면 아름다운 2학번의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 파이팅 해봅시다. 와. 조금만 더 파이팅. 이번에 면접 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경희대 의대 지원자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후배가 2배로 응원해드릴게요. 추추업의 기운을 저희가 막 불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했던 팁들 참고해서 저희 꼭 내년에 선후배 사이로 만나길 바라고 있을게요. 밥 많이 사드릴게요.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내 통장 잔고가 위험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꼭 후배로 만나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